그러니까 식자율 바르프로 1930년대. 이게 일본인의 아주 괜찮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 12%는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업자들도 조선 여성들에게 계약서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 여성들도 조선인 여성들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는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램지오가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데 준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의 위안부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는. 자, 다카모리 부대의 큰 위안소 규정라는 것을 보면요. 위안부는 일본군 100명에 대해서 1명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 매일매일 100명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전투가 있다. 혹은 오늘은 휴일이다. 그러면 몰렸대요. 이게 다 증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빨간 줄이 있는 이 성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거는 100m, 200m 정도의 구역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물론 조금 넓은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안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그 구역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데 헌병들이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연애했다라는 것은 42년 필리핀의 일로일로 환자 요양소의 그 성병 검사 결과 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그 제1 위안소인데요. 21세 이상을 보낸다고 해놓고 8명쯤 8명이 21세 미만. 가장 어린 애가 여기서는 16살. 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한국하고 똑같이 세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말하면 14살부터 15살 정도의 소녀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거 뭐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뭐라고 하기 어렵죠. 또 제2 위안소를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15살이에요. 이거는 만으로 하면 13살 혹은 14살이에요. 이런 그 소녀들을 그냥 데려갔습니다. 위안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기록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그 특히 조선 여성들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이것도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좋은데 취업을 시키겠다. 1년 정도 일을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고 숙소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돈으로 벌 수가 있다. 가지 않겠냐. 그러면 당시 가난했던 집에서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돈을 벌고 돌아오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그 여성들이 이제 달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집하는데 배나 기차는 만주로 가는 기차죠. 네. 배를 타면 기차를 타면 이게 간제 연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더 심했어요. 민가에 그냥 침입합니다. 일본 병이. 그렇게 해서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냥 연행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중국의 경우는 이게 중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일본이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에서는 그 점령지의 윗사람에게 명령해서 여자를 데려와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를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든 데가 있어요. 이건 인도네시아입니다.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네덜란드를 완전히 네덜란드군을 주방하여서 또 네덜란드 여성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지배를 했는데 포로가 된 네덜란드 여성, 백인이죠. 여성들, 거기에 독일 여성도 들어가 있었대요. 62명 정확하게 완전히 강제연행해서 위안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인도네시아의 일본군 부대의 책임자는 현지에 있었던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됐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어요. 그때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기타 여러 곳에서 동남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먼저 1996년 유엔의 인권위원회는요, 그마라 스와미라는 여성의 보고서를 수용하여서 위안부는 선노예였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2014년 마이크 혼다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미국 의회에는 위안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성립되었죠. 이게 뭐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여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산진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법안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국제사회, 유엔 인권위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선노예였다. 이거는 상식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극우파이자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한국은의 친일파입니다. 자, 램지오라는 교수는 하버드대이지만 미쓰비시 프로페서, 미쓰비시의 돈으로 만들어진 그 교수 직책입니다. 그래서 유엔 그리고 미국의 위안부에 관한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폐해 후에는 일본의 극우파가 있습니다. 이 램지오 교수는 30세 정도까지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가 대단히 유창하고 일본 극우파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일본에 어떤 사람 만났다. 그런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다 일본 극우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의 참고 문헌, 그런 극우파나 신친일파의 책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극우나 신친일파들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거는 차려와 논리, 담론, 전략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망언을 막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연구하고 연구물의 대중화가 필수적입니다. 연구만 해가지고 연구 그룹끼리 알고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다 대중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화해야 돼요. 독일은 나치를 찬양하며 체포당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망언이 나와도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적어도 나치 독일을 찬양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2차 대전 때 정의를 했다, 이런 말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 한국이나 일본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을 혼동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위안부 문제를 제소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위안부 문제를 제소하는 것에 성공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결과는 세계적으로 공개됩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가 주권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나라의 정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경우는 그래도 그 내용이 주권 행위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안소 만든 거, 위안부를 동원한 게 주권 행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갈 수 있으면 한국에 있어서 불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류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역사물을 계속 일본 쪽에 제공하는 거. 미스터 선샤인 일본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시대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한반도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적이었다라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대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역사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류에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 한류 문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사용하는 거죠.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계속 사죄해라 이것만 말하는 게 이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독일처럼 일본이 되기 위해서 법이나 교육이 일본 안에서 시행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일본이 독일처럼 되면 우리 일본을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함께 아시아의 파트너로 뭔가 하려고 하죠. 일본이 자꾸 독일하고 너무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과거 문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고, 또 과거에 대해서 현재 전담화하니까 그러한 현재 전담화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거의 신진일파예요. 혹은 한국 사람인데 과거를 몰라. 네. 일본에서 쭉 교육을 받았다. 혹은 호주에서 교육을 받았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냥 국적만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과거에 그냥 매달리고 있냐? 그런데 몰라. 과거에 대해서 몰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일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없으니까 못돼. 없다라는 것보다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일본이 만든다면 간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다 처음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 유엔 인권위에서 20년 이상 일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라. 왜 안 만드느냐?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게 어마어마한 인권 문제인 것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문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신친일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나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지이면 아무것도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책을 좀 조수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